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활기차고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버이날인데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60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남편이 집을 떠났다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중에 인생이 답답한 간호사 친구가 있어 사연 올립니다. 이 친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로 경력이 꽤 오래되었어요. 한때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 큰 아파트로 이사도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욕심내다 보니 있는 돈 다 탕진하고 지금은 큰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일 처리를 자기 맘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가 작년에 남편이 당구장 사업 실패하고는 잦은 싸움 끝에 남편이 서울 가서 돈을 벌겠다며 집을 나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친구 성격은 말이 별로 없고 차분한 느낌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성격 때문인지 직장운이 좋지 않은지 한 병원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옮기네요. 그래도 경력은 오래되어서 월급이 좋기는 해요. 집 나간 남편 그리고 주식으로 빚을 진 간호사 친구, 이 친구의 사주에 남편운과 재물운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술년 신유월 경인일 정축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셋, 수기운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는요,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사주를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행이 딱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어떤 오행이 비중이 큰가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없는 오행은 무엇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이 큰 오행과 없는 오행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지금 이분의 남편이 이제 가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주식 같은 걸 해가지고 망하고, 그리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에 아들을 결혼시키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부인을 잘 부탁한다 이 말을 남기고 지금 지방에 사시는 것 같은데 서울로 가버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도 그래도 좀 괜찮은 분인 것 같은데, 그래 아들이라도 결혼시키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동안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부인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비경겁제가 강하죠. 일단은 남자 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겁제가 강해요. 이분은 월지 포함해서 3개나 있죠. 그러면 제가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일단 부부관계를 한번 의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부관계가 좋고 안 좋고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만 보면 안 되고 다른 특징도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경인일주인데요. 인목이 배우자궁이잖아요. 인유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원진살이니까 배우자궁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경겁제면서 원진살로 배우자궁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하나가 있잖아요. 정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우선
일간이 경금이거든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병화가 구성이 좋지 정화는 구성이 안 좋아요. 그 점을 일단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정화는 경금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이 정화라는 것은 구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기운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연월일시가 있으면 시주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주라는 것은 자식궁을 나타내잖아요. 자식궁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죠? 남편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을 떠받드는 존중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화기운이 연주에 있다. 그러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연주에 있으면 여자가 남자를 좀 존중하는 게 있고, 시주에 있다. 그러면 애들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기운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기운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물운을 취한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돈은 재물운이니까 재성운이니까 재성운만 있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버는 것은 식신상간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돈이라는 그 결과물을 나타내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내가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땅을 사든지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식신상간운입니다.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내가 과정도 없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 해당하는 행동, 이것이 식신상간운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그러면 지장간을 한번 볼게요. 지장간에 개수가 하나 있어요. 개수가 하나 있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수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신강한 사주잖아요. 인성운하고 비겁운하고 총 합쳐서 6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강한 사주에서 당연히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은 용신운이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용신에 해당하는 식상운이 없고 대운에서까지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없잖아요. 지금 지장간에 개수가 하나 있고, 그러면 이 식신상간운하고 인성운이 지금 3개나 되죠. 인성운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인성운이 뭘 극하죠? 식신상간운을 극하잖아요. 토국수로 식상운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처럼 이렇게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에서는요, 이 비경겁제의 힘을 좀 빼야겠죠.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이 재성운을 좀 강하게 해줘야겠죠. 지금 이 사주가 어려운 말로 제 비경겁제는 이렇게 많은데 재성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죠. 이 재를 놓고 재 하나를 놓고 서로 다투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운데 수기운이 딱 들어와 갖고 이 많은 금기운의 힘을 쫙 빼면서 수생목으로 재성운의 힘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기운이 지장간에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인성운이 3개나 되는 이 토기운이 토국수로 이 수기운을 사정없이 극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한 이 수기운이 배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수기운이 힘을 못 씁니다. 대운에서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다고 했어요? 성격이 말이 없다고 했죠. 말이. 왜 말이 없겠어요? 식신상간운이 말하는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표현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상운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있잖아요. 뭐 복권을 꼬박꼬박 산다든가 아니면은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별로 재미 보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이런 분들은. 주식하고 뭐 이런 것이 재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삼가해야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겠어요? 차근차근 모아서. 이분이 이제 직업도 좋고 간호사고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무슨 부동산 같은 걸 사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자기 사주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망하고, 그것도 이제 남편하고 잘 상의를 해서 했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남편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하다가 망하니까 이 세상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에이, 아들도 이제 결혼한다니까 얘 결혼만 시켜놓고 나가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남편이 작년에 나간 거잖아요. 작년이 언제요? 병신년이죠. 인신충으로 지지가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흘러가는 그 운을 보면은요, 일단은 10대가 별로 안 좋고 20대까지 별로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30대부터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일단 인목이 지지에 있으니까 이게 인사 형살에 해당이 되고, 화기운이 들어와도 이 정화는 별로 구성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1세 병진대운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또 진토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화생토로 기신인 토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나마 50대 을묘대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그 재성운이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신강한 사주의 힘을 좀 빼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그 대운이 좋아도 자기 사주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했을 때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게요, 사람이 다 그 사주대로 사는 건 아니죠. 뭐 대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의 특성을 잘 파악해갖고, 아,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니는 게 이제 유리한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사업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때쯤에 한 40대쯤에는 운도 좋고 내 사주 자체도 재성운이 좋으니까 사업을 해도 괜찮겠구나, 그럼 그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식신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재물 취득이 어려우니까 이런 그 주식 같은 거 하면서 내가 무리하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명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 사주대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좋은 운에서도 그 남편이 가출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1년운을 보면은요, 2017년이 정유년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인신충으로 깨지면서 남편이 나갔고, 올해 인유 원진살이니까 올해도 남편 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여기 월운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을사월로 5월달이 을사월이고 병호월, 정묘월, 병신, 무신, 기유, 경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이요 전부 토기운과 금기운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지금 토기운과 금기운이 너무 많아갖고 기신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8월달, 9월달은 인신충, 인유, 원진 계속 배우자궁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편이 이제 나갔는데 남편이 금방 들어오겠느냐? 금방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 9, 10월 이 가을에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남편이 나갔는데 이게 올해 운을 봤을 때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월운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앞으로의 이분과 남편과의 관계를 봤을 때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내년운을 보더라도요 1년운을 한번 보시면 무술년 기해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1년운이 안 좋습니다. 지금 기신이 토기운이 내년에는 또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 갑인대운이잖아요. 그러면 갑인대운이 어떻게 돼요?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지죠. 그러면 천간이든 지지든 이렇게 충을 당한다는 것은요 일단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재성운이 깨지고, 재성운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뭐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지만 뭐 이용 같은 걸 해갖고 재물운이 그 재산을 분할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재물운이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분은 올해운이나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그 대운을 봤을 때에도 그다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것이요 뭐 좋은 운이 들어오든 나쁜 운이 들어오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이 어떻게 계속 좋은 운만 들어와요. 나쁜 운도 들어오고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바르게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쁜 운이 들어와도 그 행동이 바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행동도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 평생을 무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운만 탓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